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된 추미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자분이라서 심한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될 것이 토지 국유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 대표 때도 그랬고 그 전후에서. 근데 아니 우리 헌법 질서에 분명히 사유재산제를 천명하고 있고 시장경제, 사유재산제 기초하에 우리 경제가 전 세계인이 참탄하는 가운데 60년 내외 기간에 세계 10대 강국 경제 무역 양면에서 됐는데 도대체 이 전 세계에 그 많은 200개가 넘은 나라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히 토지 국유화를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나 있습니까? 한 나라나 있으면 그 나라 가서 배워가지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얘기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구 출신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는 대구가 이제 TK라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좌파와는 거리가 전혀 먼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고 지금도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보수적인 곳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 이전에는 대구에 좌파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50년대 또 40년대에는 대구를 남한의 모스크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대구는 남한의 모스크바다 그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추미애처럼 그 나이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은 뭐 인연이 없는 것이고 어디서 그런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문회 때 뭐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법무장관은 헌법이 정한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헌법 수호자의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헌법 질서에 반하게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1948년 집권하시자마자 농지개혁을 단행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경자유전,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유상보수, 그러니까 거저 뺏은 것이 아니라 다 지가증권을 주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그때 소작인이었던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도 다 일정 기간 동안 땅값을 나라에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농민들이 그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이죠.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북한도 농민들에게 또 땅을 나눠줬는데 북한은 지주들의 것을 무상몰수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만 줬습니다. 경작권.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는 집단 농장을 해가지고 관리, 경영도 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 농업 정책의 실패가 결국 훗날 200만 명, 300만 명이 김정일이 때 굶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한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완전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자기가 팔든 자기가 뭐 세를 주든 자기가 거기서 뭘 하든 그런가 하면은 땅을 또 나라에다가 바친 사람들은 지주들은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뭐 공장을 진다거나 그 돈을 받아서 도시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그 덕에 시장 경제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농촌이 또 우리 국가 전체가 근데 북한은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추미애는 무슨 그 뜻도 무슨 거기서 누구한테 잘못 배웠는지 말이죠. 뭐 토지를 국유화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재인은 가장 부적합한 사람을 데려앉힌 겁니다. 이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그 추미애 선거가 서울 광진 을구인데 광진 을구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 이 한나라당에서 오세훈이가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보도가 벌써부터 있었어요. 오세훈이가 싸울 사람은 추미애 현역 의원이 아니고 추미애는 어차피 공천을 못 받는다. 다른 사람이 든다. 현재까지 떠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에 추미애는 입각을 하게 되면서 다른 그 입각한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는 내놓는 거니까 이제 문재인으로서는 원치 않던 사람을 국회에서 내보내고 정리하면서 일석이조죠. 법무장관 자리 하나 채울 사람 없는데 뭐 현역 의원들은 청문회 통과가 쉬우니까 청문회에서 낙방한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이제 문재인은 하나 교통정리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광진 일구라는 데는
이 호남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 추미애는 5선 의원이라 해봐야 아주 선거를 항상 쉽게 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표밭이니까요. 개표가 예상돼 있어요. 누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무사히 그냥 5번씩 국회의원 하고 왔는데 어떻든 추미애는 이 법무장관으로서 전혀 그러니까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한마디로 헌법 위반, 헌법을 안 지키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는 참으로 이번에 또 항상 문재인이가 잘못을 저지르듯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어떻게 그래 가장 비헌법적인 사람, 반헌법적인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히려고 하는지. 예. 청문회 과정에서 쫓아내면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에서 국무위원, 장관은 그냥 뭐 청문회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지 논란이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뭐 임명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참 문재인이가 또 한 번 사고를 친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추미애가 역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그 바보 같은 놈들이 늘 하는 소리니까 같이 했겠죠. 근데 그건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가 말이 안 되냐면 검찰 개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떠들어내는 대로 검찰 개혁이 공직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사의 권한을 줄이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의 권한을 넘겨주고 그것이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검찰을 개혁시키는 거고 검찰 개혁은 뭐냐면은 검사가 수사할 때 방해하지 않는 거. 법률상은 검사가 독립해서 검찰권 행사하도록 해놨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검사의 검찰권 행사에 정치권이 특히 청와대 뭐 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정보부라든가 중앙정부 또는 보안사 지금 무슨 기무사라고 하나 이런 권력기관들이 간섭을 해가지고 검사가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검사들의 비원, 수건이 뭐냐면 검찰권의 독립이에요. 그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사한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되지. 지금 경찰의 수사권 달라고 독립한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먼저 가져야 돼.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이리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공직수사처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 측근 세력 가지고 검찰, 경찰 외 또 하나의 이 형사 조직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국가형벌권을 사유화하겠다는 게 공직수사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팀이 열심히 울산 선거에서 작년 시장 선거 때 그 부정을 캐려고 해서 뭐 기소를 하고 또 구속해도 공직수사처가 발족하는 거기서 그 사건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유야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부족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꼭 서초동에 검찰 개혁을 외치는 그 돈 받고 나온 그 박수부대 비슷한 사람들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와서 인터뷰 들어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을 차제에 손보여서 공직수사처를 만들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이고 공직수사처를 만들면은 그렇지 않아도 강한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입니다. 그 개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많은 권한을 넘겨주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경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셨잖아요. 울산 그 현장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도 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누가 양심 선언을 한다든가 나오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수사권을 넘겨준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역행은 오히려 경찰에 대한 그 검찰의 감시라고 그러니까 지휘권 이걸 강화하는 것이 도리지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맡아야 될 사람이 법무장관인데 법무장관 후보라는 추미애가 한다는 얘기가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해서 어차피 그 뭐 공직수사처를 빨리 해야 되고 검경수사권 빨리 해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무장관 될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찰과 유관한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또 그 장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니 그 어떻게 하다가 추미애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서 무슨 검찰에다가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 그렇게 그 자기도 알면서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차라리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
어떻든 추미애 경력을 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하기는 뭐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얘기 거꾸로 헌법 정신과 거꾸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검찰 독립이라는 그 고귀한 정신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검찰을 더 약화시킨다. 있으나마나한 존재를 만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추미애 건에 대한 말씀을 요약을 드리면 추미애는 법무장관감으로서 전혀 부족함은 그러니까 가장 선택하지 않아야 될 후보를 또 한 번 문재인이가 사고쳐서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